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학 신입교사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현재 9분 정도 참석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수학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아 수학 프로그램인 팩토슐레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초등 수학인 수학교실, 벡터 수학교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선 유아부터 설명을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이어서 초등 수학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팩토슐레는 저희 브랜드 팩토 브랜드의 유아 수학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그러면은 유아 수학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유아 교육 과정인 누리 과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2013년도에는 누리과정이 굉장히 촘촘하게 아이들에게 만약에 이번 주가 4월 첫째 주다 하면은 4월 1주 차에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며 어떤 요일에는 어떤 영역의 놀이를 해주세요 라고 꼼꼼하게 전부 다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누리과정이었다면요. 현재는 이제 19년 7월에 새로운 누리과정이 시작이 되었고 개정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20년부터 새로운 누리과정이 이제 선생님들이 활용하기 시작하는 추세인데요. 현재 변화된 누리과정은 놀이를 중심으로 아이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유아놀이는 너무 좋죠. 아이들이 흥미도 잘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놀이를 교육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이시는 왼쪽에 사진이 보이실까요? 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준비된 준비물을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교육과정은 이렇게 모든 준비물, 모든 과정이 일률적으로 함께 진행하는 그런 스타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자, 바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어떻게 보이실까요? 선생님이 주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선생님이 뒤에, 아이들 뒤에 있는 그런 사진이 보이시죠? 이제는 주도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함께 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 활동을 하되 지원자로 서포트를 해주는 스타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계획된 틀을 너무 촘촘하게 아이들에게 로드맵을 제시해 주는 것보다 아이가 도전하고 싶은 놀이, 해보고 싶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만 거기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은 조금 오늘의 학습 방향과는 벗어난다 싶을 때만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뒤에서 함께 지원해 주시는 스타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놀이를 이렇게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학원 입장에서는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아이가 재미있게 놀다 온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뭘 배우고 왔는지 부모님은 오히려 걱정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이전의 교육과정들은 항상 아이가 학원 버스에서 내릴 때, 유치원 버스에서 내릴 때 뭔가를 많이 주렁주렁 들고 내려오죠. 네. 활동을 했을 때 결과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이런 활동을 했구나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놀이가 너무 중심이 되다 보면은 활동 결과에 대한 부분이 약간 빈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여드리는 거는 활동 평가서. 평가서는 지금 여기 가운데 이미지 보이시죠?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양식입니다. 여기에 우리 아이가 한 달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입해 주시고 사진 한 장 넣어주시고 그리고 평가가 잘 되었는지 이번 달에 학습해야 될 관찰 항목 목록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해서 보내주시는 것. 이 종이 한 장이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같이 교재에 끼워서 보내주시면은 아, 조금 더 어머님들이 아, 나 학원이 그래도 좋은데 괜찮은데 보냈구나. 아이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번거로우세요. 네, 선생님들 직접 뵙고 교육 드릴 때도 아, 이거 일일이 해야 될까요? 라는 걱정이 또 있으시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평가서라던가 기록을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해두시게 되면은 다음에 교육을 커리큘럼을 짜실 때 확실히 도움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똑같은 교재만 쓰지는 않잖아요. 이제 저희는 월간 교재다 보니까 매달 사용하는 교재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상반기에 1학기 때 1호를 수업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나면 12호를 하게 돼서 내가 1호 때 어떤 수업을 했는지 다시 리마인드 하시기가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리마인드 하시기가 조금 막막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아이들 관련된 기록이 있으시다면 한번 꺼내보시면서 내가 이번에 작년에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구나. 이 부분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역이구나. 이렇게 수업을 준비해야겠다라는 것도 참고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놀이의 기록이 단순히 아이를 위한 기록이 아니라 선생님을 위한 기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딱 두 가지를 조심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는 방관자고요. 두 번째는 방해자입니다. 두 가지의 용어가 굉장히 정반대되는 느낌의 개념이죠. 맞습니다. 자, 놀이를 같이 진행을 할 때는요.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그러면은 내가 너무 주도적으로 나서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변하는 케이스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방관자가 되시는 거겠죠.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대 너무나 큰 개입이 없이 시작과 끝만 마무리만 하시는 경우에는 진정한 교사의 역할로는 조금 빈약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방해자는 또 그 반대로 내가 수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학습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 오늘 결과물이 조금 잘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학습에 몰입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는 교사의 경우에는 반대로 너무 놀이를 풍성하게 하려고 욕심을 내서 개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이럴 때는 방해자가 되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생님의 책임감도 있으시고 열정이 있으신 거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놀이에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밸런스를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잡고 함께 진행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새로운 누리과정의 스타일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누리과정을 그럼 왜 설명을 해드렸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저희 팩토슐레는 어떤 수학일까요? 단순히 아이들이 예비초 전에 선행해서 학습하는 수학이 아니라 사고력을 키워주는 놀이 수학입니다. 네, 우리 아이 첫 수학이기 때문에 첫 수학이 너무 어려우면 아이들도 수학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요? 아이들이 요즘 정말 수포자가 많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뭐 고학년 때부터 수포자가 나오면서 수능 볼 때는 뭐 제대로 수능 보는 비중이 전체 고3의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수학에 대한 그 과목의 이미지, 선입견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런 선입견을 아무래도 하다 보면은 생길 수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와해시켜주고 싶다. 우리 아이 그래도 수학 그래도 해볼래. 재밌는 과목으로 인식시켜주고 싶다 할 때는 첫인상이 무조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팩토슐레는 놀이로 수학을 학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변모된 놀이과정에도 굉장히 적합하고요. 또 선생님이 놀이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재미있게 진행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임을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팩토슐레는 대상이 4세부터 7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 수학입니다. 수업 운영은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주 1회에 50분에서 60분 정도 수업으로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활동 구성은 아래 보시면은 본교재, 스마트 교구, 그리고 원목 교구 세 가지의 크게 파트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교재는 저희가 1, 2, 3레벨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스마트 교구라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구는 저희 팩토슐레의 가장 큰 장점인 태블릿 PC, 수학 학습 놀이 앱이 있습니다. 어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교구이고요. 세 번째로는 원목 교구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구는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한 달 마치고 가져가는 그런 교구가 아니고요. 함께 학습에 계속 활용하실 수 있는 반영구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비치에서 사용하시는 교구인 반면에 원목 교구는 이제 범용 교구와 다양한 유아 맞춤 교구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교재 학습을 같이 하시고
집에 같이 보내시는 교구로 보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본 교재는 20분에서 25분 정도 수업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나서 이제 교재 마무리, 교구 활동은 스마트 교구, 그리고 원목 교구까지 함께 활용해서 주 1회 50분에서 60분 수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레벨은 1, 2, 3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상은 4, 5세, 5, 6세, 6, 7세 이렇게 대상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4, 5세, 5, 6세 이렇게 두 개 연령대로 묶여 있는 이유는 저희 수학이 사고력 수학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상담을 왔을 때 학기 초에 원래는 큰언니, 언니, 오빠들 첫째부터 보내다가 둘째나 막내도 한번 보내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애가 원령이 살짝 빨라서 이 반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상담이 들어오시는 케이스가 왕왕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대비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레벨을 맞춰드릴 수 있도록 연령이 구성이 되어 있는 점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교재 구성은 저희가 월간 교재입니다. 각 레벨별로 1, 2, 3레벨이 1호부터 12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교재를 보시면은 이렇게 한 권, 1호, 1레벨, 그다음에 2레벨, 그리고 3레벨 이렇게 세 가지의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여기 곰돌이 보이시는 교재가 1레벨 교재, 연두색 의 2레벨, 3레벨입니다. 레벨별로 한 달에 이렇게 한 권씩 학습을 마무리하면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이제 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시고 딱 보시기에도 판형이 굉장히 크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교재를 보시면 분위기가 뭐 다른 교재들보다는 굉장히 동화책 같은 아기자기한 느낌 많이 드시죠?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수학책인데 수학책 같지 않는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도록 동화책 작가를 섭외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자, 교재 이미지만 보시면 어머님들 또는 선생님들이 동화책 같아요. 수학책 같지가 않아요. 즉, 수학 문제가 괜찮나요? 난이도가 잘 이루어져 있나요?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라는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교재 진행을 하면 좋을지 한번 교재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교재가 3레벨 1호 도형 교재인데요.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전자칠판이나 모니터를 활용해서 요즘 수업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재를 각자 가지고 활동을 하고 선생님은 그 교재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지도해 주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선생님도 함께 참여해서 다 같이 어우러지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용 PPT를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용 PPT 활용해서 어떻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소개도 시켜드리고 수업 진행 활용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교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이시는 교재가 바로 3레벨 1호 교재입니다. 7세, 메인으로는 7세 대상으로 된 레벨이고요. 자, 도형의 파트를 점진적으로 나선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로 이루어져 있으시고 자, 교재 이미지가 1레벨 1유닛부터 12유닛까지 12개의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현재 이 교재는 저희가 월간 교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시에 3개씩, 유닛을 3개씩 진행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1유닛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유닛의 지금 활동은 동그라미가 액자에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붙임딱지를 가지고 같이 동그라미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붙임딱지 활동지가 보이시죠? 저희는 교재에 뒤에 보통 이렇게 활동지나 붙임딱지가 붙어있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저희는 따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려서 아이들이 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의 관리도 용이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제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시는 파일처럼 옆에 지금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아이들이 직접 사용하는 붙임딱지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활동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꺼내서 나눠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활동지를 이제 분배를 해주실 때 이거를 그냥 통째로 아이들에게 주시는 것보다는 잘 보시면 여기 선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활동별로 점선, 탈선에 맞춰 접어서 뜯은 다음에 아이들에게 나눠주시면 이 나머지는 만약에 같은 수업 시간에 한다 해도 일단은 선생님이 갖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활동을 할 때 나눠주시면 좋으시겠죠. 아이들한테 한 번에 제공이 되면은요. 물론 아이들이 처음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만 다른 교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활동을 할 때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싶어서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는 2번 유닛을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3번 유닛이 좀 궁금한데 하고 몰래 넘어가서 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수업에 이렇게 질이 흐트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유닛별로 나누어 두셔서 순차적으로 배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활동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PPT로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그 활동지를 가지고 붙임딱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같이 작품을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자, 액자에 있는 것부터 한번 도입으로 건드려 주시면 좋으시겠죠? 자, 다람쥐랑 양이랑 곰이 있는데요. 다람쥐랑 지금 양 친구가 어떤 액자에 그림을 감상하고 있어. 어떤 그림일까? 라고 발문을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뭐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색깔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세 개의 액자에는 같은 공통점이 있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라고 발문해 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뭐 동그라미 모양으로만 되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답변이 오겠죠. 그러면은 동그라미 모양은 그렇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모서리가 지금 액자는 어떤 모양일까? 자, 액자는 모서리가 뭉툭한 네모난 모양이야. 그런데 안에 있는 동그라미는 모서리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도형의 모양의 다른 부분, 다른 특징을 한번 건드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자 그러면 우리도 멋진 작품을 함께 만들어 보자 라고 해주시면서 이제 붙임짝지를 나눠주시고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용 PPT를 활용하는 좋은 장점이 아이들에게 이제 해보자 하고 붙임딱지를 나눠주시고 아이들이 하는 동안 이렇게 멈춰서서 지켜보실 필요 없이 선생님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붙임딱지 파트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조작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선생님이 그러면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튜토리얼처럼 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활동지를, 붙임딱지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은 아이들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 봐야겠다. 아이들이 물론 창의력도 있고 사고력도 좋은 아이들 그리고 적극적인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유아는 소극적인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얘들아 해보자 하고 너무 앞에서 설명 없이 주게 되면은 얼어버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활동에 잘 참여를 안 하는 케이스도 좀 있으세요. 그럴 때를 방지해서 선생님이 한번 먼저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원 동그라미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양을 분류하는 학습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유닛입니다. 외계인이 동물마을에 놀러 왔어. 아까 봤던 양 친구도 보이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었던 곰돌이 친구도 보이네. 동물마을에 놀러 왔는데 그 밑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림 속에 이 외계인들이 숨어 있대. 자, 어떤 외계인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찾아볼까 하면서 외계인의 특징을 함께 찾아봅니다. 보라색 외계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연두색 외계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뭐 눈이 한 개예요? 눈이 두 개예요? 눈썹이 있어요? 눈썹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특징을 나눠주시고 그 특징에 해당하는 외계인을 찾는 거죠. PPT가 지금 저희는 현재 보기 전용으로 되어 있어서 조작이 안 되시긴 하는데 자, 원장님들 PPT 중에는 그 그리기 기능이 있는 PPT가 있습니다. 그리기 버전이 있는 PPT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여기서 펜의 색깔을 선택해서 동그라미 체크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럴 때에는 아이들에게 먼저 찾아보자 하고 나서
다 찾았니?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보다 자, 그럼 우리 잘 찾았는지 한번 함께 찾아볼까? 자, 어디 있었더라? 하면서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서 유닛의 활동의 마무리를 해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모양의 분류, 정보의 분류를 했다 하면은 동그라미를 학습했었죠. 그 다음은 이제 세모 모양을 학습하게 됩니다. 동물들이 풀밭에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지금 호수 앞에 커다란 모양이 있는데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겠네. 자, 한번 모양을 살펴볼까요? 그런데 이 커다란 모양 안에는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보여요. 자, 작은 조각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관찰해 볼까요? 하면서 도입을 시작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선생님 그럼 세모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라고 아이들이 발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문을 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맞아요. 세모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도형을 들어가실 때는 항상 특징을 발문을 꼭 시켜주세요. 아이들이 너무 관념적으로 네모야, 세모야, 동그라미야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는 유아 특성상 운해가 굉장히 발현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조건을 아직 순차적으로 생각해서 분류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관념적으로 뚝뚝뚝 말해주시면은 아이들도 단순 암기처럼 뚝뚝뚝 넘어가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도형은 조건이 어떤지, 특징이 어떤지를 꼭 짚어주세요. 그래서 세모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가 어때? 손으로 만져보면 어떨까? 뾰족뾰족할 것 같아. 맞아. 모서리가 뾰족하고 그리고 모서리가 몇 군데가 있지? 모두 세 군데가 있대. 이렇게 같이 짚어주시면서 활동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으시겠죠? 자, 활동지를 이제 나눠주세요. 붙임딱지를 세 번째 3유닛. 아까 전에 저희가 1유닛의 붙임딱지를 뜯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밑이 지금 3유닛입니다. 남은 3유닛 붙임딱지를 아이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배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붙임딱지의 사용법을 이제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붙임딱지를 보았더니 세모 옆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볼까? 세모마다 옆에 뭔가가 있어. 뭘까? 선생님, 숫자가 있어요. 맞아. 자, 교재도 한번 봤더니 교재 안에 세모들도 가운데 중심에 다 숫자가 적혀져 있는 게 보이지? 자, 그럼 이게 왜 있는 걸까? 아, 스티커가 붙여져야 되는 세모 모양이 각각 다 정해져 있나 봐. 우리가 마음대로 붙여서 완성할 수가 없나 봐. 자, 그러면은 숫자는 자, 자연수죠. 유아는 자, 자연수 몇부터 시작할까요? 맞아요. 1부터 시작하죠. 그럼 1부터 순차적으로 붙여봅시다. 여기서도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면 이렇게 세모가 보이시죠? 네. 저희가 수업용 PPT는 만약에 이 활동이 붙임딱지가 있다, 활동지가 있다 할 때에는 옆에 좌측이나 아니면 상단, 여기 교재 상단이나 하단에 전부 같이 그림 파일을 넣어드렸어요. 선생님이 조작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가능하시고요. 그러면은 여기 1, 2, 3, 4, 5가 있으면은 자, 선생님도 한번 1번부터 옮겨볼게 하고 옮기시면은 이거 그대로 옮기면은 모양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겠죠? 아이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갖다 놨는데 모양이 하나도 안 맞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아이들이 고민하고 말해줍니다. 선생님 살짝 비틀어 보는 게 어때요? 움직여주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자 그러면 아 맞아요. 이제 붙임딱지를 붙일 때에는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놓여져 있는 세모 모양이 어떤 형태인지 맞춰서 스티커를 회전시켜서 붙여주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방법을 전부 알려주신 후에 그 다음에 시작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차씩 한 주의 수업의 교재 활동이 모두 끝나는데요. 자, 활동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이거 50분이나 할 수 있을까? 라는 조금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 교재 활동이 그렇게 쉽지가 않으세요. 지금 보시면 도형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창작으로 하는 활동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이들이 도형의 회전 그리고 다양한 삼각형을 학습하면서 소근육을 같이 움직이는 활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항상 이렇게 한 차시를 하실 때 마지막 차시가 보시면 여기도 네모 모양 만들기 또 여기도 보시면
깨진 항아리 찾기 같은 소그림을 움직이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연필만 사용하는 수학이 아니라요. 이렇게 교구를 활용하는 수학이 많기 때문에 수업 시간의 배분을 조금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 그만큼 다양한 활동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교재를 진행하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부터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자, 1차 시 때는 이렇게 도형에 대해서 큰 개념을 탐색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주에 아이가 이제 왔어요. 자, 그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이제 도형의 개념을 응용하는 활동이 나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지, 얘들아? 무슨 활동했었지? 동그라미 스티커로 동그라미 작품 만드는 활동했어요. 세모 스티커로 우리 코끼리를 만들어 보는 컬러링 활동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동그라미 개념이 이제는 우리가 한번 스스로 찾아보는 활동을 할 거야.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있는, 동그라미가 숨어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응용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악어랑 다람쥐는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뭐 농구공이 있어요, 사탕이 있어요. 아이들이 대답을 해주겠죠? 여기서도 제가 주의를 드리는 점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동물 친구들이 그림을 그렸대요. 자, 그럼 우리도 같이 한번 그려볼까? 자, 친구들 한번 그려보세요 하고 바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물론 수업을 정말 잘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열정적으로 고민해서 그려줍니다. 하지만 소극적이거나 그리고 생각하기 귀찮은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은 아이들이 창의성이 많다고 해도 이 창의적인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아는 생각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요. 스스로 표현이 아직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이럴 때에는 너무 아이들에게 빨리 활동을 넘겨버리시게 되면은 아이들이 여기 있는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케이스가 있으세요. 네, 저도 몇 번 그렇게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네, 물론 잘 그리는 아이들도 있는데 선생님 다 했어요 하고 딱 보면은 똑같이 농구공, 사탕, 눈사람, 도넛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는 이번 주 수업이 완벽하게 다가오진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도 선생님이 수업용 PPT를 활용하셔서 먼저 한번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기 기능을 활용하셔서 자, 선생님이 그러면은 먼저 그려볼게 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한번 그려주세요. 그래서 퀴즈를 내는 거죠. 선생님이 그리는 모습을 보고 이게 뭔지 맞춰봐 하면서 뭐 만약에 저는 여기다가 세모를 추가로 그려서 아이스크림 콘을 만들었어요. 이건 뭘까?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맞아요. 우리 아이스크림도 아이스크림 직원들이 떠주실 때 어떻게 떠주시지? 동글동글 동그랗게 스쿱으로 예쁘게 떠서 콘에 올려주시지? 아이스크림 속에도 이렇게 동그라미가 숨어 있었네. 원이 숨어 있었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아이들이 훨씬 활동에 창의적으로 자기도 해볼까? 나도 해봐야겠다. 라는 의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응용 파트에서는요. 선생님이 먼저 한번 힌트를 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원의 응용을 학습하고 나서는 다른 그림 찾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정보에 대해서 이제 도형의 다른 부분을 찾는 건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 찾은 다음에는 한번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계속 앞에서는 지금 동그라미랑 세모를 학습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네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이제 네모 모양을 활용하는 응용 활동이 아니라 일단 기본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보는 활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모나라를 만들어보는 활동. 그래서 다양한 사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나무도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귀여운 동물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차시가 끝나고 그 다음 차시 3주차 때에는 또 이제 삼각형과 사각형을 배웠죠. 세모와 네모를 배웠기 때문에 그 활동, 응용 활동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먼저 해주시는 것보다는 한 개의 문제 정도는 같이 퀴즈를 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만든 활동에 대해서도 한 명씩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고요. 자, 3차 시의 마지막 활동은 깨진 항아리를 맞추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하는 수학은 유아 수학이지만 현재 하는 활동이 2학년 1학기의 부분과 전체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꽤 난도 있는 문제겠죠. 이 문제를 아이들에게 이제 활동지를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뭐 칼선을 뜯은 다음에 같이 한번 붙여보시는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만 주의하실 점이 제가 실제로 이 수업을 참관을 간 적이 있었었는데요. 어떤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정성스럽게 활동지를 다 뜯어서 아이들에게 미리 지퍼백에 넣어서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동을 시작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활동이 물론 잘한 아이들도 있었는데 완성을 전혀 못하고 그냥 이 활동지를 교재 사이에 끼워버리고 넘어간 아이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지금 이 활동지 파트를 잘 보시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파트 보이시죠? 여기 파트 보시면 빨간색, 연두색, 노란색, 파란색 점점 모양이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빨간색 지금 활동지가 굉장히 뭉툭해서 처음에 이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념을 학습하기에는 딱 맞춤인 지금 활동지를 보이시는데요. 아이들이 시작해보자 했을 때 물론 순차적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보통의 아이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자기가 파란색이 좋았나 봐요. 파란색을 가지고 처음부터 엄청 낑낑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빨간색부터 하지 않은 이상 이 모양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선생님들과 직접 함께 해보시면요. 선생님들도 어렵습니다. 네. 그 정도로 조금 활동지가 난이도가 점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아이들에게 너무 자율성을 주시게 되면은 이게 뒤죽박죽 돼서 시간 안에 모든 활동을 마무리할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도 선생님이 먼저 우선 한번 이번 주에 할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활동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미리 체크를 해주시고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은 그 시간 안에 충분히 완성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시고 나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부분과 전체까지 학습을 하고 나서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에는 보시면은 땅 따먹기 활동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도형에 주어진 모양, 그리고 도형의 응용, 그리고 깨진 도형을 맞춰보는 그런 활동까지 했다면요. 점과 그리고 선분, 그 점과 선의 연결에 관련된 학습이 나옵니다. 세모 그리기 시합을 하고 있어요. 세모 땅 따먹기를 하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세모를 많이 그려보세요. 라고 문제가 지금 나와 있죠. 자, 이거를 2인 1조로 게임으로 진행을 해줘도 물론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건 제 의견이지만 3레벨 1호를 할 때에는 보통 학기 초에입니다. 그러니까 1학기 상반기 초에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직은 그렇게 엄청 친하지는 않아요. 서로 되게 대면대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2인 1조로 플레이하기는 살짝 어색하다. 그리고 유아는 이렇게 너 한번 해봐, 나 한번 해볼게. 이게 아직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한 시간 안에 아이들이 각자 삼각형을 많이 그리는 그런 활동으로 게임을 변모해서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색연필을 쥐고 아니면 연필을 쥐고 점과 선을, 점과 점을 이어서 선분을 만든다는 활동 자체가 그렇게 쉬운 활동은 아니거든요. 아이가 손이랑 눈이 같이 협응해서 따라가야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각자가 만들어보는 활동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들기 전에 그냥 점과 점을 이어서 선을 만드는 활동이 아니죠. 저희가 지금 세모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점을 몇 개를 이어야 삼각형이 될까? 세모가 될까? 그리고 점이 4개가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삼각형일까? 세모일까? 아니지. 그거는 사각형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간 안에 많은 도형을 그렸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거기서 세모만 셀 거야. 세모를 많이 그린 아이들이 이제 이기는 그런 게임으로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는요, 아이들이 뭐 그냥 단순히 게임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점과 점, 그리고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고 선분들이 모여서 도형이 된다는 활동을, 개념을 이제 익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범용교구인 저희 7교가 등장을 합니다. 7교 파트, 7교를 조작해서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체 곤충을 가지고 곤충을 맞춰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개념을 충분히 학습한 후에 마지막에는 칠효와 그리고 통상적인 이런 이미지를 같이 활용해서 맞춰보는 활동까지 해서 한 달 동안 알찬 도형 학습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를 한번 같이 보셨고요. 자, 교재를 하실 때에는 스마트 교구도 활용이 되지만 저희 그 같이 제공되는 원목 교구, 수학 교구가 있는데요. 3레벨 1호 같은 경우는 지금 지오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오보드를 선생님들이 같이 교재 수업하실 때 넣어서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뭐 집에 보내실 때 같이 저희가 이따 소개를 드릴 거지만 워크지를 뽑아서 어머님들께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라고 드리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래도 원에서 한 번은 같이 수업을 해주는 게 훨씬 풍성해지겠죠? 지오보드 활용하는 방법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교재는 건마다 이렇게 수학 교구가 같이 매칭돼서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학 교구가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근데 사실은 이 교구가 유닛에 딱 맞게 매칭이 되는 교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라는 문의도 있으세요. 맞습니다. 이 교구가 팩토실내 교재에 전부 다 매칭이 되는 그런 교구는 아니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 교구를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활용하실 수 있는 유닛을 다 안내를 해드리고 지도서에 전부 기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도서를 보시면은 이 교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유닛을 저희가 3개씩을 정해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4차시 중에 그래도 3차시는, 3차시는 한 번씩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찾아서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교구를 순차적으로 탐색하는 방법, 탐구하는 방법까지 넣어드렸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부분만 미리 좀 숙지하셔서 같이 활용해 주시면 충분히 같이 쓰실 수도 있으시고 아이들도 단순히 스마트 교구, 너무 어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어머님들의 그런 걱정을 줄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오보드 같은 경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오보드는 어떤 유닛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지오보드를 사용하시기 좋은 유닛, 3번 유닛입니다. 3번 유닛에서는 저희가 지금 세모를 학습을 했죠. 그래서 세모는 어떤 모양일까? 세모는 이렇게 다양한 세모들이 코끼리 안에 숨어 있었어. 자, 그러면 우리도 함께 지오보드로 세모를 만들어 볼까? 고무줄이 들어있고요. 처음에는 탐색부터 해주세요. 자, 지오보드 어떻게 생겼을까? 만져보니까 느낌이 어때? 아이들은 촉감 놀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먼저 한번 만져보시면서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뭐 볼록볼록해요. 평평하지 않아요. 동글동글한 게 만져져요. 못 같은 게 있어. 이렇게 아이들이 피드백이 오겠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맞아요. 이 교구를 모판이라고 하는데 여기 못이 박혀 있는 모습이랑 닮아서 모판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고무줄을 한번 열어서 살펴볼까? 그래서 고무줄도 단순히 그냥 고무줄이 아니라 크기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다양한 색깔도 다양하죠. 고무줄을 한번 꺼내서 탐색해 주시고 고무줄을 가지고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어 볼 거야. 삼각형을 만들 때에는 몇 군데 걸쳐야 할까? 자, 모서리가 3군데이기 때문에 못에 3군데에 이렇게 고무줄을 걸쳐보자. 선생님은 이런 세모를 만들어 보았어. 코끼리 안에 있는 세모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 있는 다양한 세모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하시면서 활동을 이어주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작은 고무줄이 있어요. 자, 이런 작은 고무줄은 이렇게 커다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을까? 늘어나요? 끊어져요? 이런 또 아이들이 피드백이 오겠죠? 그럼 맞았어. 고무줄의 크기에 따라서 우린 다양한 고무줄의 다양한 삼각형의 크기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 코끼리 안에도 7번 삼각형이나 8번 삼각형은 굉장히 작지. 저런 삼각형을 만들고 싶다면 이런 작은 고무줄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함께 활동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지오보드 교구 활동이 활동으로 녹아 들어가겠죠.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활동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땅 따먹기, 세모 그리기 활동.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점이 모판에 그 모판에 거는 동그라미 부분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활동이 이렇게 점을 3개 연결해서 삼각형을 그려보는, 세모를 그려보는 활동이었어.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지오보드로 제한 시간을 주셔서 삼각형을 만드는 활동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연필로 그어보는 게 아니라 고무줄을 가지고 선생님이 1분 동안, 30초 동안 시간을 줄게. 우리 친구들이 몇 개의 세모를 만들어 볼 수 있는지 지오보드로도 한번 대결을 해보자 하시면서 하면은 아이들이 훨씬 재미있는 활동으로 인식이 되겠죠. 그리고 지오보드도 이렇게 다양하게 교재 안에서 녹여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지오보드뿐만 아니라 다른 교구들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지도서에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따 보여드릴 이제 교육용 동영상도 있습니다.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거기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교구 활용법이 전부 다 유닛별로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업 준비해 주시면은 훨씬 좋습니다. 교재를 이렇게 한번 둘러보았고요. 다시 프로그램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팩토슐레 교재 구성 보이시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3레벨 1호 교재입니다. 차시별로 3개의 유닛을 진행해서 이렇게 묶어드렸고요. 지금 보이는 확성기 아이콘은요. 발문을 유도해서 추가 활동이 가능한 유닛이고요. 별 모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지, 수근육을 조작하는 활동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약간 소요되는 유닛입니다. 그래서 한 차시의 3개의 유닛을 만약에 3번째 활동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하면은 몇 번째 활동, 2번째 활동에서 시간을 살짝 단축시켜서 3번째 활동 시간에 조금 더 넣어주자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기획을 하셔서 수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발문을 유도하는 경우는요. 크게는 이제 아이들이 함께 이제 작품을 만드는 활동에서는 발문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퀴즈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활동 후에는 아이들이 각자 어떤 걸 만들었는지 같이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은데요. 왜 이게 좋냐 하면은 유아들은 자신이 관심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런 점을 칭찬해줬구나 하면은 활동의 참여도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발문을 1개씩만이라도 꼭 짚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교재 활동을 함께 이렇게 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 교구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교구는 각 6종 교구로 총 18종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레벨부터 3레벨까지 각각 모두 6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수학은 사실 5대 영역이지만 유아에게는 수학 연산을 1개의 영역으로 학습하기는 조금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 그리고 연산 2개의 영역으로 분리를 해서 총 6개 영역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레벨별로 6종의 교구가 있습니다. 저희 교구와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은요. 사물인식 원리로 진행되는 놀이수학 게임입니다. 사물인식이 무엇일까요? 카메라에 이렇게 어떤 교구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카메라가 뚜뚜뚜뚜 인식하면서 여기에 외곽선을 인식합니다. 그러면은 어플에서 지금 내가 저 사람이 사용자가 들고 있는 교구가 네모다라고 인식을 해서 그 어플의 게임의 문제에 대한 정오답을 말해줍니다. 그게 바로 사물인식 원리고요. 어떤 점이 다르냐? 그러면은 뭐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굉장히 많죠. AI 수학이다, 유아 수학이다 하면서 나와 있는데 보통의 다른 수학들은요. 거의 터치하는 활동이 주입니다. 네. 수학 게임이에요. 우리 아이 수학 게임 한 적 있어요? 하시는데 보통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화면 안에서, 디스플레이 안에서 하는 활동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터치, 뭐 드래그, 선 긋기 정도가 전부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학습을 한 것은 뭘까요? 우리 아이의 소근육일까요? 눈과 손의 협응일까요? 아니요, 손가락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디스플레이로만 학습하게 되는 경우는 아이가 터치한 걸로 활동이 끝나요. 그러면은 유아는 아무래도 아직은 굉장히 많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선생님들 항상 말씀하시죠. 애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정말 유아들은요. 정말 힘이 많고 에너자이저고 아이들이 그만큼 지도하기 힘든데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뇌가 크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손을 많이 움직여주고 아이들이 많이 만져보고 해야 되는 시기인데 여기서 손가락만 터치하면 진정한 학습이 될까요?
아무래도 조금 더 다른 활동을 넣어줘야지 수학 활동이 완성이 되겠죠. 하지만 팩토슐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사물을 만져보고, 네, 사물을 분류해보고, 움직여보고 하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터치해서 끝나는 활동이 아닌 사물인식 원리로 좀 더 풍성한 수학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영역별로 어떤 교구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스마트 교구 1레벨입니다. 도형부터 문제 해결력까지 6개 영역으로 들어있고요. 도형놀이, 그리고 10가지의 수, 리듬놀이, 덧셈, 뺄셈, 길이놀이, 코딩놀이 이렇게 있습니다. 2레벨은 하트 퍼즐입니다. 이전에 지금 1레벨에서 봤던 도형은 그냥 여러 가지 모양을 학습해보는 활동이 메인이었다면 조금 범용교구 스타일로 넘어왔죠. 하트 퍼즐입니다. 하트 퍼즐의 특징은 곡선과 직선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하트 퍼즐을 만들면 곡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모양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활동 하실 수 있으시고, 보시면 수는 아까 전에는 10가지의 수에서 20가지의 수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은 범인 찾기라고 해서 얼굴과 얼굴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목구비 스티커가 보이실 거예요. 눈, 코, 입 스티커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다 쓰냐면요. 이거를 떼어서 여기 얼굴에 붙여서 재미있는 얼굴을 아이들이 자유롭게 만드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 활동이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규칙 학습뿐만 아니라 좀 더 재미있는 활동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연산 같은 경우는 1레벨도 그렇고 2레벨도 그렇고요. 주사위 모양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자, 주사위 모양 카드가 왜 들어있냐 하면은 연산의 기초는 가르기 모으기이기 때문입니다. 연산은 뭐 드릴 수학도 많이 시키시고 하시지만 사실은 가르기 모으기를 안 하고 뭐 10 이내에 받아올림이 없는 연산까지는 어떻게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항상 아이들이 1학년 후반, 2학년 때 부딪히는 게 받아올림일 때 굉장히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받아올림에서도 그냥 받아올림 아니죠. 받아올림 아래 가르기 모으기 써서 그 풀이 과정을 쓰라는 그런 또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그걸 아이들이 울면서 풉니다. 왜냐하면 가르기 모으기가 안 되기 때문이죠. 가르기 모으기는 꼭 잡아주셔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1레벨은 5 이내의 가르기 모으기, 2레벨은 9 이내의 가르기 모으기를 학습하실 수가 있고요. 측정은 아까 전에 길이놀이에서 이제는 무게를 알아보는 저울놀이로 나오고요. 그리고 코딩놀이가 나옵니다. 코딩놀이에서는 이제 조금 본격적인 스크래치 활동이 있어서 아래 보시면 노란색 명령어를 입력하는 활동판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카드를 끼워서 토끼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진행하는 코딩놀이도 있습니다. 3레벨 7세입니다. 7세는 조금 더 범용교구인 7교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저희 3레벨 1호에 교재 보셨을 때 7교 활동이 있으셨죠? 거기에 연계해서도 7교 놀이를 앱으로 한 번 더 해보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수는 50가지의 수입니다. 자, 이전에 2레벨까지는 숫자 카드가 그냥 숫자가 적혀져만 있었어요. 네. 1부터 뭐 20까지, 1부터 10까지 그 카드를 올려놓으면 됐었는데 자, 3레벨은 수의 교구 모양이 살짝 다릅니다. 숫자 카드가 아니라 지금 숫자 10의 자리가 있고요. 1의 자리 교구 보이시죠? 자, 0을 보시면요. 여기 살짝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자릿수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 교구입니다. 이 교구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자리값을 스스로 조작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규칙에서는 패턴을 학습하는 교구인데요. 자, 규칙에도 보시면 화이트 마커 펜이랑 지우개가 보이실 거예요. 저거는 어디다 쓰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화이트 마커 펜을 가지고 쿠키에 그림을 그립니다. 저 교구에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올려놓으시면은 아이들이 또 재미있는 활동이 있는데 제가 이따가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산은 이제 가르기 모으기가 어느 정도 9 이내의 가르기 모으기까지 학습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산식을 풀어보는 덧셈 뺄셈 활동이 나오고요. 측정은 아무래도 예비초다 보니까 시계놀이를 넣었습니다. 어머님들이 학교 가기 전에 뭐 우리 아이가 쉬는 시간이 몇 시인지 수업 시간이 몇 시인지는 시계를 보고
알아채고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시계를 조금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문의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해서 시계를 정각부터 10분 단위까지 볼 수 있도록 게임을 만들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코딩 놀이입니다.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활동판이 보이실 텐데 대신 이번에는 활동판에 넣는 명령어 카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까 전에는 화살표와 망치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뭐 해도 보이고 물방울도 보이고 하실 텐데요. 이것도 어떻게 쓰는 건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18종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스마트 교구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팩토슐레는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자, 우리가 보통 핸드폰에 뭐 필요한 어플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시죠. 만약에 뭐, 네, 카카오톡을 받아야겠다. 그럼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카카오톡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과정과 똑같고요.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팩토슐레를 검색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설치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실행을 했을 때 맨 오른쪽에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라는 화면이 뜹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교구 안에 비밀번호 카드, 시리얼 넘버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아무나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저희가 스마트 교구를 가지고 계신 그런 사용자에게만 한정해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뜨는 거고요. 이런 화면이 떴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교구의 안에 있는 카드 넘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앱이 작동을 합니다. 1레벨 도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저희 도형은 항상 컬러랑 흑백이 들어있습니다. 모드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학습이 어느 정도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개별적으로 좀 들어가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십니다. 1레벨 수에서는 이제 1부터 10까지의 수를 개수, 그리고 순서수, 그리고 이제 랜덤으로 섞여 있는 순서수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1레벨, 2레벨 다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서는 동요, 음률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규칙을 익혀보는 활동이고요. 정말 오락실에서 볼 수 있는 음악 게임처럼 재미있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학습 모드, 배틀 모드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연산의 특징은 배틀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틀 모드가요. 친구들끼리의 배틀이 아니라 컴퓨터랑 배틀을 합니다. 저희가 교재를 보통 아이들이 쓰실 때 한 단원 끝나면 형성평가 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그 스테이지에 6의 배수 스테이지마다 컴퓨터랑 대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컴퓨터보다 더 많은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은 막대를 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비교해 보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한 개의 막대로만 길이를 비교하다가 나중에는 검정색 모듈이 보이시죠? 저 모듈이 두 개의 막대, 세 개의 막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끼워서 연결된 다양한 막대도 길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응용이 되어 있고요. 문제 해결력은 색칠놀이가 들어있습니다. 아무래도 4세, 5세 대상이기 때문에 아직은 코딩을 직접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분류하는 활동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색칠놀이 게임에 녹여보았고요. 1레벨 도형에서는 마찬가지로 하트 퍼즐을 가지고 컬러 퍼즐과 흑백 퍼즐을 맞춰보실 수가 있고 수는 이제 20가지의 수입니다. 숫자 카드, 개별수, 순서수, 빠진 수까지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레벨 규칙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패턴이 나오는데요. ABC 패턴 같은 패턴이 나와서 같이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덧셈 뺄셈은 9 이내의 가르기 모으기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배틀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보다 많은 문제의 개수를 풀어야 되고요. 2레벨 연산은 직접 지금 수업하시는 원장님들 반응 중에 3레벨 연산보다 어려워요 라는 말씀을 종종 하세요. 왜냐하면 2레벨 연산의 특징은 모든 모드마다 다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풀지 않으면 넘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르기 모으기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풀 수 있도록 게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은 무게를 재는 파트인데 특징이
이 숫자, 저울주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올려놓으면은 그 숫자의 크기에 맞게 저울이 기울어지는데요. 만약에 저울에 왼쪽에는 숫자 4를 놓으시고 오른쪽에는 3과 1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울이 수평을 이룹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측정은 저울의 그 무게의 기울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전 영역에서 했던 연산의 응용이라고 보실 수도 있으세요. 네. 어떻게 보면 4의 가르기를 3과 1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무게추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학습할 수가 있다는 점 응용해서 그런 또 장점이 있으시고 2레벨 코딩 놀이는 길찾기입니다. 그래서 길을 찾아서 우리 토끼가 선물 상자까지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명령어를 입력해서 학습하는 활동이고요. 3레벨 도형은 마찬가지로 컬러와 흑백이 들어 있습니다만 특징이 블랙 모드가 있습니다. 블랙 모드는 전체가 경계선도 없이 뭉쳐져 있는 패턴인데요. 이런 패턴은 보통 영재원 문제나 사고력 문제에서도 많이 보시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하고 옆에 여러 가지 도형 주고 자 여기 뭐 오지선 다형에서 들어가지 않는 필요 없는 도형은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게임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레벨 수는 50가지의 수입니다. 3레벨 수는 숫자 카드가 아니라 10의 자리와 1의 자리 교구를 끼워서 두 자릿수를 만들어서 하는 활동이 특징이고요. 규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이트보드 마카 펜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이 올려주면요. 정답인 교구의 경우에 전부 그 교구가 카메라가 순간적으로 촬영을 해서 바꿔줍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이렇게 다양한 활동할 수 있으시고 3레벨 연산은 1, 2레벨 때 가르기 모으기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인 연산이 시작됩니다. 9 이내에 덧셈뺄셈을 완성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앵그리버드처럼 슈팅 게임이어서 제한 시간 안에 우리 곰돌이가 머리 위에 있는 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빨리 이 도형 블록을 깨줘야 해요. 이렇게 시간 안에 빠르게 드릴 수학 스타일로 할 수 있도록 넣어드렸고요. 측정은 시계 보기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정각부터 10분 단위까지 정말 시계, 보통 시계와 같은 메커니즘인 교구를 넣어드려서 아이들이 직접 시계반을 돌려가면서 시각을 만들어보는 활동하실 수 있으시고요. 3레벨 문제 해결력에서는 코딩 놀이입니다. 아까 전에 2레벨에서는 토끼가 선물 상자까지 갈 수 있도록 화살표만 넣으면 됐었는데요. 이제는 꽃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물도 줘야 하고요. 햇빛도 줘야 하고요. 그리고 비바람이 불면은 방패로 막아주기도 해야 합니다. 다양한 미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코딩놀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교재와 교구는 설명을 드렸고요. 선생님들, 아까 원장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학습 자료가 뭐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교사용 지도서 안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달에 교재 학습하는 교재 학습 목표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구, 원목 교구, 수학 교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어느 유닛에 녹여서 쓰면 좋을까 파트 넣어드렸고 그리고 좀 더 심화적으로 디테일하게 활동에 대해서 알고 싶다. 유닛별로 전부 다 한 장씩 한 장씩 교사용 지도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동영상은요. 이 활동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는 교사용 지도서를 글을 읽었는데 글로 읽어봤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와닿지가 않는다. 나는 원래 초등수학만 하다가 이번에 유아수학 하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러실 때에는 교사용 지도서 한번 보시고 동영상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영상은 정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스타일로 저희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교재 안에 수학교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다 같이 넣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교구용 워크지는 스마트 교구가 아니라 수학교구를 활용하실 수 있는 워크지입니다. 이번 주에는 교재 녹일 수 있는 수학 교구를 녹일 수 있는 교재 파트가 없어요. 그럴 때에는 워크지를 프린트하셔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활동평가서는 한 달 동안 아이가 한 내용을 이제 어머니께 뭐 구두로 상담을 드리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뭐 지류로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실 때에는 활동평가서 활용해 주시고요. 수업용 PPT는 저희가 현재 1학기 상반기이기 때문에 1호부터 6호까지 1, 2, 3레벨 전부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수학교실 홈페이지는 팩토슐레는 특히 이제 메인으로 하실 수 있는 게 교재 주문과 인트라넷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들 아까 보여드린 모든 자료들은 팩토 수학교실 카페에서 받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팩토슐레는 아무래도 유아수학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용량이 커서 홈페이지에 전부 업로드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수학교실 카페에 전부 카테고리별로 넣어드렸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다 하실 때, 동영상을 보고 싶다 이러실 때는 팩토 수학교실 카페, 그리고 교재 주문하실 때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교재 주문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팩토 브랜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이 유튜브 채널을 언제 활용하시면 좋냐면은 상담하실 때 활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팩토 브랜드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의 동영상이, 관련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그중에 팩토슐레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18종을 쭉 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입회 상담하실 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는 저희가 입회하실 때 그냥 구두로 입회하시는 것보다는 평가지가 있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진단평가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팩토 수학교실 카페에 있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앞서 지금 유아수학인 팩토 슐레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는 초등수학입니다. 팩토 수학교실 프로그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2022년 개정교육과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교육과정은 항상 7년마다 돌아오죠. 또 다시 새로운 교육개정과정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양하게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초등학교부터 보시면은 초 1, 2학년이 한글 교육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전에는 제가 수업을 많이 했었었는데 의문점을 느꼈었던 게 스토리텔링 수학을 굉장히 한때 중요시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시기 때 한글 교육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뭐 각야, 거교를 배우고 있는데 학교에서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 그런데 수학 문제는 너무 어렵게 나오는 거죠. 스토리텔링이라서 문장제로 나오면은 아이들의 그 학습의 과목별 갭이 굉장히 커서 어머님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만큼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이제는 교육부에서도 고려를 해서 1, 2학년은 한글의 학습의 강화를 이루게 되었고요. 3, 6학년은 이제 선택 과목을 개설해서 선택 과목이라는 거는 우리 학교는 뭐 이런 학교, 어떤 영역을 특화시키고 싶다 할 때에는 선택 과목을 추가로 개설해서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중1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원장님들도 직접 교육을 하시다 보면은 6학년 2학기 때 아이들이 굉장히 풀어지는 게 보여요. 특히 졸업하기 직전에 굉장히 아이들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게요.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 노니까 내년에 마저 할게요. 이렇게 자꾸 아이들이 핑계를 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학년제가 너무 길다라고 느꼈었는데 이제 학기제로 변경이 돼서 한 학기만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대신에 이제 한 학기 하고 나머지 학기는 중3 2학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3 2학기에서 고1 1학기 때 진로 연계 교육을 한 번 더 도입을 해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구성이 되었고요. 자, 고등학교 때에는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이 학점으로 변경이 돼서 이수를 하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네, 22년 11월에 올해 11월 최종 학점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 학점제가 모든 학교가 동시에 똑같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이제 어떤 학교는 도입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의 학교들이 그렇게 빠르게 도입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대신에 이제 약간의 우려가 되는 거는 그 주요 과목, 저희가 메인으로 학습하는 과목들의 시간이 감소가 됩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너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좀 더 배울 수 있게 우리가 시간을 줄여줄게. 너가 한번 스스로 학점제, 대학교처럼 과목을 운영해서 한번 들어봐 라는 시스템이긴 한데요. 사실 근데 저희 대한민국은 어떻죠? 수능이죠. 입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 있게 뭔가 파급이 있는 그런 변화는 그렇게 미미하게 조금 예상이 됩니다.
변경된 교육과정, 네, 변화된 교육과정 한번 같이 보았고요. 수학교실 프로그램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교실은 대상이 초등이다 보니까 초1부터 초6까지 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운영은 주 2회 45분 수업으로 되어 있고요. 교재 구성은 팩토 타임, 그리고 워크북, 그리고 플러스 온라인 학습 자료가 제공됩니다. 저희 팩토는 정말 좋은 게 굉장히 다양한 온라인 학습 자료를 제공드립니다. 아까 팩토실내도 보셨죠? 뭐 지도서, 동영상, 워크지, 진단지 다 온라인으로 드리듯이 수학교실도 마찬가지로 필요하신 학습 자료가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제 목요일 날 저희가 또 진행할 사이언스도 보시면은 정말 좋은 자료 많이 제공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 하고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교육과정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팩토 수학 교실은 사실 저희 팩토는 사고력 수학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고력 수학을 배제하는 활동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대로 사고력 수학이다 하면은 우려를 하시는 게 그러면 교과 과정이랑 잘 안 맞지 않아요? 라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팩토 수학 교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네, 개정된 교육과정까지 전부 반영해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중심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팩토슐레도 보셨듯이 그냥 선 긋고 동그라미 그리고 이런 활동이 아니고 손을 정말 많이 활동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초등도 물론 뭐 교육과정에 최적화된 활동, 다양한 문제 풀어보는 활동도 있지만 활동지, 붙임딱지, 만들기 활동이 들어 있습니다. 제 교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팩토타임 교재 이렇게 있고요. 자, 교재 그리고 이거 워크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보통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수업 때, 본 수업 때 사용하시고 워크북은 숙제로 많이 내주세요. 네,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또 교재 후반에 보시면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2레벨 1호 교재는 입체 도형 파트입니다. 그래서 도형과 관련된 활동지가 후반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만들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이 들어있으시고 그리고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진단평가 그리고 월말평가가 가능하시고요. 진단평가, 월말평가는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풍부한 교수 학습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으로 제공드리는 학습 자료입니다. 메스톡, 챌린지 플러스, 그리고 연산, 팩토 연산이라는 게임 앱이 있습니다. 연간 커리큘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레벨부터 보여드리는데요. 자, 1학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호부터 12호까지 월간 교재이기 때문에 호별로 대응하는 영역과 그리고 단원이 전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징은 이제 1, 2, 3, 4 레벨은 1호부터 12호까지 되어 있는데요. 5, 6레벨은 1호부터 10호까지의 교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그러면 여기는 2달이 남는데 11호, 12호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죠?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5, 6학년은 이제 예비 중이라서 중학교 관련해서 선행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강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예비중 프로그램을 하시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선행을 하는 파트가 아예 없지도 않은 게 지금 방학호라고 보이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방학호에서는 다양한 활동 혹은 중학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보통은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다 시작 안 하죠. 6학년 때부터 시작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직접 가르쳐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파트는 뭐 정수와 유리수 그리고 정수의 혼합 계산 이런 걸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팩토 타임에서는 사고력 수학 프로그램인데도 충분히 먼저 선행해서 가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발문이죠. 스토리텔링 어떻게 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슐레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바로 그냥 문제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수학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요. 1학년 2단원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어떤 아빠인가요? 네, 아빠겠죠? 네. 아빠가 이제 꺼내주신 장난감 상자를 보고 아 저기 안에는 뭐가 있겠다, 어떤 모양이 있겠다 되게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장난감을 골랐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난감 안에도 다양한 모양들이 있대, 여러 가지 모양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발문을 한번 하고 나서 문제 들어가듯이 팩토 수학교실, 팩토 타임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닛이 시작될 때 항상 이렇게 그림 페이지가 도입부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질문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 제목이 이게 아니라 유닛의 활동의 주제는 여기 물건의 위, 앞, 옆 적혀 있으시고 아래에는 발문을 하는 스토리텔링 파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원장님들? 자, 위에서 보았더니 동그라미와 작은 직사각형이 붙어 있는 모양이고요. 옆에서 보았더니 긴 직사각형 안에 또 안에 작은 직사각형이 들어있어요.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아이들과 발문을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모르겠어요. 뭐 선생님 이거 손잡이 달린 컵 같아요. 라고 한 듯이 이렇게 발문을 한번 하면서 그 다음에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활동 중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유닛이죠. 항상 마지막 유닛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응용 활동, 만들기 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미러북을 활용해서 대칭을 학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새 그림이었는데 거울 사이에 할핀처럼 구멍에 끼워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살살살살살 돌려보면은 거울선에 맞게 선대칭이죠. 대칭되는 모양이 소의 얼굴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으로만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직접 교구를 조작해 보면서 훨씬 풍성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개념이 완성이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재는 월간 교재입니다. 월별 교재로 각 한 달 동안 한 권의 교재를 쓰시고 8회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주 2회 수업이다 보니까 총 8회 수업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닛별로는 8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아까 말씀드렸던 단원을 시작할 때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발문해보는 시간, 다음으로는 체크, 액티비티, 그 다음 챌린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반을 운영하실 때 수업을 할 때 잘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조금 빠른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교재를 다 풀고 멍하니 기다릴 때가 종종 있으세요. 그럴 때는 대비해서 챌린지 플러스를 드립니다. 챌린지까지 다 풀었어요. 더 풀어보고 싶어요 할 때에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챌린지 플러스 프린트해서 제공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킹 레슨 하시고 월말 평가 하셔서 성적표 발송해 주시고 한 달 동안 한 내용은 이제 집으로 보내면은 한 달에 커리큘럼이 완성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교재 세부 구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지는 다 그 유닛을 시작하는 스토리텔링 페이지입니다. 네, 유닛별로 다양한 질문과 일러스트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함께 발문을 해주시고요. 스토리텔링 하고 난 다음에는 메이킹 메스 토크를 활용해서 자,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야기 나누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이야기 나눈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무엇에 대해 토론을 해보았는지, 그리고 어떤 개념을 학습하는지를 메스톡에 전부 적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함께 토의한 내용을 적어서 표지에 같이 붙여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4장에 8장의 메스톡이 표지마다 유닛별로 붙어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를 같이 교재를 이제 다시 가정으로 보낼 때에는 활동을 정말 다양하게 한다는 거를 어필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도 도움이 됩니다. 네. 나중에는 저희가 5레벨, 6레벨 때는 디베이트를 하게 돼요. 디베이트 중심의 수업으로 변모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스톡 활동이 그 디베이트 활동의 기초를 다져줄 수 있는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보시면은 체크는 아직 사고력을 해보지 않은 아이들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개념을 학습해보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가 살짝 쉽겠죠. 네. 왜냐하면은 어려운 문제부터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항상 수학에 대해 절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체크입니다. 기초 단계로 눈으로 딱딱딱 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활동들을 넣어두었고
그 다음으로 액티비티 1, 액티비티 2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조금 본격적인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학습하는 내용, 개념이 들어간 문제들이 나오고요. 난이도가 하, 중, 상 플로우로 점점점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체크해서 풀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아니면 사고력을 키워주는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챌린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챌린지, 도전한다는 거죠.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가장 최상위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되시고요. 응용 문제를 풀어보고 또 더해서 챌린지 플러스까지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째 유닛은 스팀이 나옵니다. 스팀에서는 재미있는 수학 산출물을 제작해보는 파트인데요. 단순히 그냥 만들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문제를 풀어보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전에 체크, 그리고 액티비티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메이킹 매스 하시면 됩니다. 메이킹 매스를 하실 때에는 마지막 시간에는 저희가 월말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말 평가를 먼저 아이들이 풀어보고 나서 채점 결과를 입력하시는 시간 동안 메이킹 매스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채점하는 동안은 아이들이 그 시간에 공백의 텀이 생기기 때문에 곤란하실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산출물을 만드는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가져보시고 선생님은 그 사이에 채점 입력하셔서 월말 이제 성적표 출력하셔서 보내면 됩니다. 팩토타임 교재 구성. 교재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보여드리는 교재는 교사용 교재입니다. 교사용 교재 보시면은 파란색 글자가 보이시죠? 이제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케이스가 종종 있으시거든요. 발문이 너무 어색하고 나는 문제 풀어주는 거를 메인으로 했었었는데 발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실 때에는 교사용 교재에 보시면요. 이렇게 전부 나와 있습니다. 발문할 수 있는 문제들, 질문들이 나와 있어서 선생님들이 미리 보시고 발문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문제 관련된 정답들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워크북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워크북.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이 가정으로 숙제로 보내시는 워크북인데요. 유닛별로 2페이지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학습한 내용 집에 가면은 까먹게 되겠죠? 까먹지 않도록 유닛별로 2페이지니까 뭐 한 번씩 갔다 와서 한 장씩만 풀리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출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만들고 가지고 집에 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렇게 아크릴 상자에 넣어서 전시를 해두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아이 픽업 오셨을 때, 혹은 입회하러 오셨을 때, 아,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만들기 활동도 있구나, 이런 것을 학습하는구나, 해보는구나, 되게 프로그램이 풍성하구나, 이런 이미지를 한눈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산출물을 하나 정도씩은 만들으셔가지고 이렇게 학원 앞에 입구 쪽에 DP해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1, 2, 3, 4레벨 메이킹 레슨까지 하는 활동들을 잘 보았고요. 자, 이제 5, 6레벨 한번 보여드릴게요. 5레벨, 6레벨 같은 경우에는 본교재 워크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 1회 수업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자, 그럼 주 1회면은 교재 내용이 줄었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교재 양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1회에 90분 수업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래도 그냥 주 2회로 운영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주 1회 내용을 이제 나누셔서 45분, 45분 이외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워크북과 동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동영상은 왜 제공이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레벨, 6레벨은 디베이트 위주의 활동입니다. 디베이트 중심의 활동이기 때문에 디베이트 할 수 있도록 이제 이제 소통의 주제가 되는 동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본교재는 이렇게 1, 2, 3, 4 유닛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워크북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5레벨, 6레벨의 특장점은 첫 번째로는 이제 서술형, 논술형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풀고 뭐 만들기를 해보고 개념을 익히고 보다는 아이가 이제 수학의 논술도 필요하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과정 중심으로 아이가 차근차근 그냥 답이 뭐예요? 이게 아니라 어느 과정에서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이 도출이 되었습니다.까지 할 수 있도록 되는 활동, 서술형 논술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풀립러닝 학습입니다. 디베이트 전에 풀립러닝으로 해서 아이가 먼저 배워오는 거죠.
예전에 한때 유행했었던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학습을 주도해보는, 설명을 해보는 시간 항상 있었었는데요. 이럴 때 그 활동이 어떻게 보면 플립러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상대방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활동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 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런 과정이 다 함유된 것이 플립러닝 학습이고요. 그래서 QR 동영상을 제공을 드려요. 그래서 QR 동영상으로 아이들이 미리 한번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활동 가지게 되고요. 초등교과와는 물론 연계되어 있습니다. 네, 사고력 수학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당 연령과 해당 학년과 같은 교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중등의 원리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비 중에서 선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이 들어 있고요. 디베이트 수학 일기는 아까 이야기 나눴던 플링러닝 학습 이런 토론 과정, 논술을 통해서 수학 일기를 마무리를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럼 수업의 플로우를 보여드릴게요. 5레벨, 6레벨은 메이킹 매스도 없고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먼저 워크북으로 플링러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QR코드 동영상을 시청해서 개념을 익히고요. 선생님이 가르쳐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동영상으로 한번 학습해보고 그 다음에 스스로 풀어보는 거죠. 네, 워크북을 풀고 그 다음에 학원에 등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플립러닝으로 배워보았던 개념을 선생님과 함께 디베이트를 통해서 학습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토론과 같은 주제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 내용을 챌린지 수학일기에 적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 논술형 토론 학습이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1레벨부터 6레벨까지 이렇게 다양한 연령에 맞춘, 학년에 맞춘 활동을 보았고요. 평가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학년별로 2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회를 할 때 1학기 때 오는 아이들이 있고 또 2학기 때 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기별로 맞춰서 진단평가가 가능하시고요. 평가 시간은 30분, 20개의 문항을 풀리시면 됩니다. 자, 풀어보고 나서 채점 시스템에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성적표 견본이 보이시죠? 성적표 견본. 네, 영역별로 지금 오늘 입회 상담 온 아이가 뭐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평균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고요. 어떤 영역은 조금 더 다져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같이 상담하실 수 있도록 자료가 나옵니다. 월말 평가는 매 월에 한 권의 교재를 마무리하고 나서 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이번 달에 배운 학습 내용 잘 이해했는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채점하실 때는 메이킹 매스 하셔서 하시면 딱 좋습니다. 월말평가 성적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요. 월말평가는 어머님들이 보시는 거니까 학부모님들이 보시는 거니까 이번 달에 학습한 내용 쭉 나오고 그리고 영역별 성취도 나옵니다. 학습 지원 콘텐츠를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교재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보여드릴 교재는 1레벨과 2레벨 각각 1호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레벨 1호입니다. 1학년 1호 유닛 1 성냥개비셈입니다. 성냥개비셈인데 요즘 아이들은 사실 성냥개비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성냥개비를 쓰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충격을 받은 게 카세트 테이프, 그 테이프를 모르더라고요. 이 네모난 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는데 정말 이게 시대가 따름에 달라서 이런 교구도 조금 어색해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한번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주시는 것도 좋고요. 성냥개비로 숫자를 만들어 보는 발문이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빗자루를 쓸고 있는데 빗자루를 쓸다 보면은 쓰레받기가 필요해. 쓰레받기가 나는 지금 없어서 저 휴지통에 쓰레기를 쓸어서 담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은 성냥개비를 2개만 옮겨서 쓰레받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나오는 발문입니다. 성냥개비를 미리 준비하셔서 제공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근데 성냥개비까지 따로 준비하기 조금 번거로워요 하실 때는 이제 원장님들 원에 있는 교구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막대교구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성냥개비 모양처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는 거죠.
성냥개비를 움직이는 방법은 크게 뭐 움직이기 그리고 빼기 같은 활동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다양하게 조작해보고 만들어보면 됩니다. 성형개비 마크 활동은 보통은 저희 갑에도 많이 있으세요. 원장님들이 수학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시다 보니까 교구를 정말 책장에 쫙 이렇게 넣어두시는 케이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구를 활용해서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성냥개비 막대 활용한 숫자 만들기는요. 팔갑의 막대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성냥개비 수는 성냥개비를 활용해서 0부터 9까지의 수를 만들게 되는데요. 똑같이 저렇게 팔가배를 가지고 만들어 보셔도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수가 디지털 수와도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만약에 뭐 디지털 시계가 있다 아니면 뭐 계산기가 있다 이러실 때는 거기에 있는 숫자를 한번 같이 대응해 보면서 이 숫자도 조금 닮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같이 응용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입부에는 발문 그리고 교구를 활용해서 한번 활동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교재 체크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체크에서는 우리가 성형개비수로 만들어 보았던 숫자가 교재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 모양이 어떤 수를 뜻하는지 아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연산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산 문제를 정답을 그냥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성냥개비수 모양으로 쓰는 거죠. 규칙에 맞게 아이들이 정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액티비티입니다. 자, 체크해서 이제 쉬운 재미있는 활동하고 넘어왔어요. 액티비티에서는 성냥개비를 넣고 빼는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응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액티비티 1에서는 한 개를 더 그려 넣어서 원하는 올바른 식을 완성하시오입니다. 이 문제는 뭐 문제적 남자나 아니면 뭐 창의사고력 문제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항상 두 개만 옮겨서 무엇을 만들어 보시오, 뭐 한 개만 빼서 뭘 만들어 보시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문제가 교재 안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먼저 액티비티 1에서는 한 개를 그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서 보시면은 8 더하기 0이 답이 9가 되어 있습니다. 틀린 식이죠. 그래서 이 등호에 알맞은 값이 되도록 8이 되도록, 즉 8이 되도록 하나를 더해줘야 하는데 9의 아랫부분 빈 부분에 성냥개비를 하나 더 그려 넣으면 8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활동을 아이들이 한번 예시를 보고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활동을 할 때 물론 아이들이 정말 바로바로 학습을 하고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으세요. 그래서 틀리게 되면은 아이들은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많이 반복을 하게 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흥미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팔가배처럼 막대 혹은 정말 성형개비가 있으시다 할 때에는 정답이 지금 틀린 모양을 만들어서 그 모양을 직접 조작해 보면서 한번 교구로 정답을 확인 후에 그 다음에 정답을 기재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액티비티 2에서는 이제 성냥을 하나 빼는 거죠. 네. 성냥개비를 하나 빼서 알맞은 숫자를 만드는 건데요. 이 활동도 마찬가지로 성냥으로 한번 정답을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적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식을 한 번 더 적어보는 활동입니다. 검산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검산까지 마무리해서 진행합니다. 3유닛에서는 도미노셈을 학습합니다. 도미노는 이제 6점 도미노 교구가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와 가르기 모으기도 나오는데요. 도미노를 어떻게 분류할까라고 해서 아이가 지금 도미노 교구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교구가 나뉘어져 있죠. 어떤 기준으로 교구가 나뉘어져 있는지를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는 활동인데요. 잘 보시면은 지금 모여져 있는 교구들은 그 하나의 교구 안에 있는 눈의 수의 합이 같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눈의 수의 합이 같은 교구로 분류를 했구나. 자연스럽게 수의 가르기와 모으기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가벨을 활용해서 가르기 모으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점의 모양과 유사한 십가벨을 활용해서 지금 만들어 보셨는데요. 여기서도 가르기 모으기를 직접 머릿속으로 연상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이면 정말 훌륭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가르기 모으기가 아무래도 아직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가벨을 활용해서 같이 응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도미노 교구가 저희가 수학교실에는 교구가 전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도미노 교구를 활용해서 한 줄 기차 만들기, 이렇게 스토리텔링 연계 활동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도미노를 가지고 기차를 만드는 활동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고요. 교구에 대해서 교구 탐색하는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교구의 개념을 인지하는 활동입니다. 게임 방법은 지금 보는 게임은 도미노가 이제 맞닿는 부분이 숫자가 서로 같도록 만드는 규칙을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맞닿는 부분이 숫자가 같도록 연결하는 활동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같은 수가 연결되는 기차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제 교구 활동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교재를 들어갑니다. 교재 체크 파트입니다. 체크 파트에서는 도미노 교구를 가지고 도미노의 눈을 모았을 때 수를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수의 모으기 활동이죠. 네, 두 수의 모으기 활동을 해보시고요. 보기에 보이시면은 식이 보이실 거예요. 밑에 숫자를 써서 저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검산 개념으로 한 번 더. 모으기는 즉 덧셈의 기초이기 때문에 1 더하기 3이 정말 내가 적은 정답과 같은지 확인해 보는 시간도 가져주세요. 그 이후에는 액티비티 1, 2가 나오는데요. 도미노 모으기와 도미노 배치하기입니다. 이전의 체크에서는 주어진 도미노의 눈을 가지고 활용하는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도미노의 눈을 직접 그려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맞닿는 부분의 합이 주어진 수가 되도록 하는 활동인데요. 맞닿는 부분, 지금 문제에서는 보시면은 보기 옆에 문제 보시면 모은 수가 3이 되죠. 그러면은 한쪽에 왼쪽에는 카드에 1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도미노 수는 2가 되어야겠죠. 그럼 아이들이 직접 칠해서 그려보고요. 그리고 모양을 아이들이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만약 2가 저렇게 사선으로 두 개의 점을 그려야 되는데 세로로 그린다든지 가로로 그린다든지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점을 예방해서 교구를 옆에 두고 같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1레벨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이 있었고요. 자, 2레벨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레벨 1호는 팔린드롬수부터 시작하는 교재인데요. 자, 세 자리수를 학습을 합니다. 팔린드롬수를 어떻게 세 자리수를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자릿수 2학년 1학기 1단원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지금 보면은 세 자릿수라고 한 3인즉슨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가 나와 있는데요. 125에서 1은 무엇을 뜻할까요? 100을 나타냅니다. 2는 20을 나타내고요. 5는 1의 자리여서 그대로 5입니다. 그래서 125를 등호하고 그 옆에 풀어쓰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100 더하기 20 더하기 5가 즉 125가 된다. 각각의 자리값이 합쳐져서 세 자릿수가 만들어졌다는 개념이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수와 숫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어제도 제가 이 문제를 문의를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창의사고로서 팩토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수와 숫자가 나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33에는 3이 숫자가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그래서 33에는 3이 2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어떤 이제 사용하시는 소비자분께서 33에 왜 3이 2개가 들어있냐? 3이 하나만 들어있지 않냐? 3이 들어있는 건 한 숫자가 하나지 않냐? 이렇게 개념을 오인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즉 수와 숫자 개념이 혼동이 와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 숫자는 수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수는 어떤 양이나 크기를 나타내는 수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1, 2, 3, 4, 5, 6, 7, 8, 9가 보입니다. 저기서 가장 큰 숫자는 무엇일까요? 네. 1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숫자는 9입니다.
1과 9를 크기로 비교하지 않고 하나의 단순한 기호라고 생각한 게 숫자거든요. 그래서 기호일 때는 크기는 정말 크고 작고의 크기죠. 근데 만약에 옆에 있는 수는 1, 2, 3, 4, 5, 6, 7, 8, 9랑 2892가 있어요. 그러면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 수의 양이죠. 그래서 더 큰 수는 2892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개념을 지금 세 자릿수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유닛 1부터 8까지는 이렇게 흐름이 나와 있으시고요. 단원별로 학습 목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주요 개념이 뭔지는 항상 먼저 지도서를 체크하시고 수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5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힌트를 드리자면은 토마토, 스위스입니다. 뭔가 감이 오시죠? 앞뒤로 뒤집어도 거꾸로 읽어도 같습니다. 그런데 썬데이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썬데이는 우리말로 하면 뭐죠? 일요일이죠. 일요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성격을 띠고 있고요. 눈은 영어로 I입니다. I 스펠링 어떻게 되죠? E-Y-E입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앞뒤로 거꾸로 읽어도 같은. 악보도 마찬가지로 같은 모양. 거꾸로 해도 같은 모양이 되어 있죠. 이렇게 같은 성질을 띠고 있는데요. 바로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수가 팔림드롬 수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활용해서 선생님들 발문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여기 앞에 지금 유닛에 나와 있는 그림을 활용해서 스토리텔링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남자 어린이 친구가 여자 어린이 친구한테 말하는 방향, 그리고 여자 어린이 친구가 남자 어린이 친구한테 말하는 방향이 각각 반대입니다. 자, 반대의 순서대로 각각 읽어볼까요? 다시 합창합시다. 이고요. 또 다시 여자아이 방향부터 가도 다시 합창합시다. 네. 그래서 서로 부르는 방향이 다른데 말하는 건 똑같아 해서 이렇게 앞뒤로 거꾸로 읽어도 같을 수가 있구나. 이런 성격을 팔린드롬수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넘어가 주시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메스톡입니다. 메스톡에서는 유닛에서 스토리텔링 때 나눴던 내용을 함께 여기에 기재하는 겁니다.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서 넣어주시고요. 밑에는 항상 이번 단원에 배우는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렉처에는 팔린드롬수,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같은 단어나 문장을 팔린드롬이라 하고 여기에 그런 성격을 가진 수이기 때문에 팔린드롬수, 대칭수, 거울수라고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스톡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은 게 일단은 홈페이지나 카페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우리 이번에 시작하는 클래스의 인원수대로 프린트를 해주시고요. 프린트 후에 교재 보조자료를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팔린드롬수 체크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 파트에는 팔린드롬 단어입니다. 일단은 대칭수, 거울수를 바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더 막막할 수 있기 때문에 친숙한 단어로 도입을 합니다. 주어진 단어, 또 수를 바로 읽기, 거꾸로 읽기 하시오. 예시에는 이렇게 축구공이 있습니다. 축구공 바로 읽으면은, 자, 한글은 항상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죠. 그래서 축구공, 거꾸로 읽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구축,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읽는다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읽는다 하는데, 하지만 근데 글자는 왼쪽부터 읽지만 저희 숫자는 어떻게 읽죠? 베개 자리 숫자부터 읽는다. 맞죠? 그래서 왼쪽부터 읽는다. 거꾸로 읽는다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베개 자리부터가 아니라 1의 자리부터 읽는다라는 개념으로 대입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다들 잠들다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거꾸로 읽어보세요. 마찬가지로 오른쪽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죠? 팔린드롬이 맞다 아니다를 확인해 보고요.
네모에 알맞은 숫자를 넣어서 팔린드롬수를 만들어 보세요. 자, 5랑 0의 숫자 카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숫자 카드 교구를 활용해 주시면 좋으세요. 자, 5랑 0의 교구가 있는데요. 여기 옆에 1의 자리를 하나 더 넣어서 원래는 50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 더 넣으면 50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세 자릿수인데 여기에 어떤 수를 넣어야 팔린드롬 수가 될까요? 자, 그러면은 팔린드롬의 성질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 더 발문해 주시면 좋으시겠죠. 팔린드롬은 거꾸로 읽어도 같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1의 자리부터 읽어도 같이 돼야 된다. 즉 10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숫자가 같아야 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를 넣어주면 505.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요. 10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 가지의 경우가 아니죠. 왜냐하면 10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숫자가 같기만 하면은 팔린드롬 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부터 9까지 모든 숫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가 4입니다. 근데 1의 자리가 4면은 100의 자리는 똑같이 4여야겠죠? 하지만 가운데의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0의 자리가 0부터 9까지. 세 자리 팔린드롬수 특징은 이렇게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같은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1의 자리 숫자에는 0이 올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러면은 100의 자리 숫자도 같아져야 하기 때문에 100이 0이 되어버리면 세 자릿수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의 자리는 0부터 9까지 모든 수가 올 수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팔린드롬의 개수를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300부터 499까지의 팔린드롬 수입니다. 먼저 300이니까 3과 그리고 1의 자리 3이 들어가는 숫자. 303부터 393, 그 다음에 400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404, 그리고 414 쭉 진행해서 이렇게 경우가 나와서 20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챌린지에서는 조건만 나오는 수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지금 체크부터는 점점 주어지는 문제가 쉬웠다면은 이제는 주어진 조건을 도출을 해서 내가 스스로 수를 만들어 보는 활동인데요. 자, 조건 첫 번째를 보면은 1의 자리 숫자가 3인 팔린드롬 수입니다. 세 자리 수니까 1의 자리가 3이다. 그럼 바로 100의 자리도 3이구나 나와줘야겠죠. 그다음에 각 자리 숫자들의 합이 10입니다. 3과 3이 일단 더해서 6이 되어 있습니다. 6에서 어떤 수를 더해야 10이 될까요? 10을 갈라볼까요? 10은 6과 4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즉 343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수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네, 팔린드롬수 그럼 메스톡에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메스톡 토의한 내용 적으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적을까요? 하면은 그 주에 학습하는 내용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팔린드롬수란 하면서 팔린드롬수 특징 적어보고 그럼 우리가 한번 예시로 단어를 만들어 볼까? 대칭을 만들어 볼까? 하나씩 만들어 보고 하는 활동도 하실 수 있고요. 2유닛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유닛에서는 세 자릿수, 팔린드롬수를 학습해 보았다면 2유닛은 띄어세기입니다.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 어린이 친구가 지금 하늘 쪽을 가리키면서 쳐다보고 있네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지금 우리 집에 놀러 와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몇 호인지 알아야 놀러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호수를 알아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자연스럽게 띄어세기를 해보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1층이야, 맨 아래가 1층이면은 여기 꼭대기층이네. 꼭대기층이 도대체 몇 층이고 몇 호인지를 모르겠어. 교재 안에는 여기 윗부분은 지금 숫자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103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점점. 103, 1층 103, 203호, 303호, 403호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이 친구네 집은 903호구나. 내가 903호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되겠구나. 하는 활동이 띄어세기로 도입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체크에서는 규칙을 찾는 활동이 나옵니다. 띄어세는 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 수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는 활동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712, 715, 71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수는 3씩 띄어세는 수구나.
그럼 718에서 3을 더해서 721 이렇게 알맞은 숫자를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규칙을 찾아보고 띄어세는 활동이 액티비티 1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옵니다. 원래 이게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저희 교재에서는 띄어세기 스타일이 굉장히 무슨 거미줄 같은 모양이 나와 있죠.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일단은 첫 번째 힌트로는 가장 여기 있는 수 중에 작은 수가 시작수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시작수보다 크지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수를 점진적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830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832, 834. 그 다음 방향은 872가 아니라 836이겠죠? 그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어가서 방향이 아래, 위, 아래, 위 이렇게 패턴을 알게 되고요. 그 패턴에 맞게 수를 채워서 완성하는 학습입니다. 그리고 규칙에 맞게 표시해서는 세 자릿수를 맞춰보는 활동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세 자릿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숫자 야구 게임이랑 약간 비슷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규칙이 예상한 수에서 동그라미는 숫자와 자리가 맞고 세모는 숫자만 맞고 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힌트를 가지고 알맞은 수를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예상한 수 한번 보실까요? 자, 8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리값과 숫자가 모두 맞죠? 그러면 여기 지금 1의 자리는 8인 걸 알 수가 있고요. 4는 지금 자리값은 다른데 숫자가 맞고요. 9와 8도 마찬가지로 자리값은 다른데 숫자가 맞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8이 지금 1의 자리에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4는 1의 자리도 10의 자리도 아닙니다. 즉슨 100의 자리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9는 여기가 100의 자리 위치인데 아닙니까? 10의 자리구나. 즉 답은 458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도입부 때 말씀드렸던 수와 숫자 개념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이 문의가 오셨었어요. 0부터 99까지 수에는 숫자 5가 몇 개 있습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99까지는 숫자 5가 모두 20개가 들어 있습니다. 55는 하나의 수가 왜 아닌가요? 중복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숫자로 따지면 2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1의 자리 10개, 10의 자리 10개 해서 모두 20개입니다. 그리고 0부터 99까지 수를 쓸 때 숫자 5가 들어간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19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숫자 5가 들어간 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와 숫자 개념까지 모두 마무리해서 1레벨, 2레벨 교재 한번 활동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수학교실에는 온라인 제공 활동지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학교실의 학습 지원 콘텐츠입니다. 온라인 제공 학습 자료도 제공드리고요. 교재 교육 동영상, 그리고 연성 게임 앱, 교구, 홈페이지 카페 활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용 지도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호별로 저희가 전부 지도서를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부에는 유닛별로 어떤 활동을 하고 주요 개념과 지도시 주의점 이렇게 적혀 있고요. 뒤에는 교재 페이지별로 발문과 유의사항이 적혀 있어서 미리 수업 전에 한번 보시면은 수업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지도서를 제공을 드리고요. 학습 지원 콘텐츠에는 첫 번째로는 스토리텔링 파트에 활용하는 메스톡이 있습니다. 메스톡도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해서 사용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모든 스토리텔링 파트에 다 메스톡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그 단원에 메스톡 프린트 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챌린지 플러스는 이제 단원 마지막 챌린지 문제에 더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문제를 더 풀려보고 싶다 하실 때에는 챌린지 플러스 프린트해서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 교재 교육 동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재별로
이제 현장 경험이 있으시고 연구위원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강사진이 있으시거든요. 저희 강사진 여러분들이 유닛별로 10분 안팎의 영상을 다 촬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촬영이 된 영상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전체를 다 설명해 주시진 않으셔도 요목조목 그 중요한 포인트가 단원마다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다 짚어서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 한번 읽어보시고 나서 교육 동영상도 보시면은 이 문제는 이렇게 지도를 해야겠구나. 발문 사항에서는 뭐를 주의해야겠구나. 이런 점을 영상으로도 한 번 더 다져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연산 게임 앱은 팩토 연산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팩토 신뢰랑은 다르게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바로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나는 팩토 신뢰도 하고 팩토 수학 교실도 가맹을 해서 지금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한다 하실 때에는 팩토 신뢰 태블릿 PC가 있으시니까 이거를 가지고 초등수학 때 팩토 연산 스피드업 이걸 다운로드 받아 놓으셔서 교재 수업 하시고 나서 살짝 같이 곁들여 주셔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콘텐츠 20종의 교구가 함께 지원이 됩니다. 저희 교구는 이렇게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요. 교구마다 해당하는 영역들이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 맞게 자유롭게 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는 교재 주문 그리고 플러스로 성적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트라넷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진단평가, 월말평가 같은 경우는 꼭 수학교실 홈페이지에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수학교실 카페도 제공이 되는데요. 수학교실 카페에서는 뭐 지도서라던가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자료는 수학교실 카페에서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수학교실 카페 가입을 하시면은 꼭 저희 본사 5902-6918 본사로 꼭 02-5902-6918로 전화를 꼭 주세요. 저희가 등업을 시켜드려야, 이거 승인을 시켜드려야지 카페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가입을 해두시고 나 언제 승인해주나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시면은 저희가 승인을 점점 더 밀려서 못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오늘 수학교실 카페 가입할 거다 하시면은 꼭 전화를 주시면은 바로 등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브랜드 카페가 있습니다. 팩토 카페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해서 맘카페 같은 스타일 팩토 브랜드 카페가 있으세요. 근데 종종 선생님들이 팩토 카페를 가입하시고 저 수학교실 카페 가입했는데 왜 이게 자료가 없냐 전화가 오실 때가 있으시거든요. 수학교실 카페는 잘 보시면 아이콘이 이렇게 연필로 된 F 모양 아이콘입니다. 이 카페로 가입을 하셔서 전화를 주세요. 네, 수학교실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추가로 소개해드릴 교재는 저희가 첫 번째로는 몬스터가 있습니다. 네. 팩토 몬스터라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만약에 뭐 방학 때 특강으로 하고 싶다 아니면은 7세인데 조금 신뢰는 너무 쉬운 것 같고 초등학교 예비초인데 조금 몇 달은 같이 수업을 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네, 이렇게 팩토 몬스터를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교구가 1대1로 매칭되어 있는 교재이고요. 그리고 모든 내용이 교구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교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까지 전부 다 교구 활용이 뛰어난 교재입니다. 그래서 팩토 몬스터로 수학 교구를 한번 도입으로 재미있게 창의 사고도 하면서 팩토 타임 시작하기 전에 해보고 싶다 하실 때 쓰셔도 좋으시고요. 자, 구성은 베이직, 엑스퍼트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 2학년은 베이직으로 하시면 좋으시고요. 3, 4학년은 엑스퍼트로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연산을 조금 잡아주고 싶다, 연산부 교재가 필요하다 하시는 케이스도 있으신데요. 저희가 올해 단계수라고 연산, 단원별 계산력 수학이라는 교재를 런칭을 했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업계 최초로 단원별로 교재가 이렇게 분권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관리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단계수 주문하시면은 팩토 그 파일 가방을 넣어서 아이들이 파일로 넣어서 관리 용이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공도 드리고요. 또 좋은 점이 관리가 정말 편하실 거예요. 저희 팩토 타임에도 이렇게 워크북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팩토 타임을 워크북을 하고 나서 연산을 단원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딱 매칭이 돼서 좋겠죠. 그래서 계산력도 어느 정도는 속도가 붙어줘야지 수학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력 잡아주시는 교재는 이렇게 단계수 같이 응용해서 써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아부터 초등까지 수학 프로그램 전부 다 안내를 마쳐드렸고요. 교육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혹시 질문이 교육 내용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 답변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일 주소 남겨주신 원장님들은 PPT 발송 교육 마치고 바로 해드리고 영상은 카페에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참석해주신 원장님들 지금 남겨주신 메일로 PPT는 바로 발송 드릴 거고요. 혹시 내가 지금은 질문이 생각 안 났는데, 이거 물어볼 거 하는 거 있으실 때 저희가 메일을 보내드리면은 그 메일로 답장으로 질문해 주셔도 답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입교사 교육 이제 마무리 해보고요. 수학 프로그램 운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고 좋은 아이디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입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